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빅마우스의 금쪽 상담소라고 해서 6평 전후의 집안 싸움을 좀 막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6평 전후로 해서 우리 수험생 집안에 굉장히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6평 결과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예. 대부분 재수, 삼수, N수를 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해보려고 이제 한 해를 더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보통 지금 2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죠. 예, 빠른 친구들은 1월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2월부터 해서 지금 5월까지 4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4개월간은 기본 개념을 주로 합니다. 문제도 물론 풀긴 풀지만 본격적인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좀 개념 정리 위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부한 게 자기 것으로 체화가 안 된 시점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6평 때 조금이라도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으실 것이고, 또 학생들,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6평 때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평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은 이제 수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수능. 맞잖아요. 6평 때 잘 보고 나서 수능 때 못 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평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남들이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7월, 8월 달을 잘 보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예요. 6평은 사실 잘 봐도 문제고 못 봐도 문제거든요. 못 본 경우에는 좌절을 하면서 7, 8월을 날리게 되고요. 잘 본 경우에는 잘 본 대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7, 8월을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수강생들한테 6평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 했을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지금 현재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세운 다음에 7월, 8월 달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에 최고의 과정을 보내야 9평과 수능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게 반영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평 점수를 가지고 뭔가 트러블을 만들거나 뭔가 갈등이 생겨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좌절을 하거나 했을 때는 7월달, 8월달을 날리기가 쉽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날선 말들이 오가기 쉬운 시기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좀 수능이 끝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명 잔소리의 기술이라고 제가 이제 편의상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6평 전에 미리 여러분들 학부모님들하고 자녀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작전 타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자녀분한테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가 아니라요. 학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좀 전략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평 점수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질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을 수 있어요. 보통은 다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섭섭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은 그 노력한 모습을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성숙하지가 못한 상황이라서 막 그렇게 멘탈이 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품거나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평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평 점수에 대해서 자녀분을 질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6평을 위해서 너 6평 점수 잘 나와야 돼. 못 나오면 뭐 모든 지원을 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6평을 위해서 공부 압박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긴장하면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압박을 나름대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6평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6평 점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요 말씀만 드리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어차피 수험생들 뭐 자녀들이 민감하니까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냥 애를 믿고 놔두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것도 그거대로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제가 결과에 대해서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미 나올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뭐 자녀분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과정은 이거는 자녀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통제가 가능한 요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께서 자녀의 눈치를 너무 보셔도 좋지 않아요. 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그리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아침에 계획표를 뭐 검사를 잠깐 하시는 거예요. 혹은 뭐 주말 저녁에 다음 주에는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전략회의를 가지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표를 미리 체크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달성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하실 것 같으면 그게 더 낫고요. 너무 이제 놀러 다니고 싶어 하고 또 집중을 못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경우라면 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욱해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동석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자녀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시고 가족 회의를 한다고 미리 계획을 좀 짜셔가지고 그 시간대에 뭔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시면서 지금 너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진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자녀분들이 그걸 잘 수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6평 결과 6평은 뭐냐면 과정을 체크하고요. 또 6평을 통해서 알게 된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시험이거든요. 뭐 결과 자체보다도 향후에 이제 7월, 8월, 9월, 10월 달에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리고 올해 수능 그 평가원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에는 전혀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6평 결과 네가 새롭게 알게 된 문제점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너 나름대로 한번 작성해서 가지고 와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이 정도입니다. 딱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자녀분들 위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조심조심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좀 날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언성을 높이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른들은 그거 딱 질색이거든요.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하세요. 예, 그냥 부모님한테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빅마우스 쌤이 지금 6평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건 당연하대. 그래서 하반기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왜 내 노력을 몰라줘?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2차, 3차 감정적인 상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 과정에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험이라는 거는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여러분 수험생하고 이렇게 발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성인답게 이성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여태까지의 여러분 상반기에서의 과정하고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이 방송 장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계속 해보자면 이 우리 자녀분들께서 먼저 부모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태까지의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여러분들 노력에 대해서 몰라주는 게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약간 보고서 쓰듯이 그렇게 브리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자금을 대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여러분들께서 각각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투자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좀 납득을 시켜주시면 좀 더 평화로운 수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예민하니까 먼저 말씀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고 누르다가 어느 날 터지면 여러분들도 같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대처를 하시고, 절대로 부모님한테 불안한 티를 안 내시면 좋겠어요. 예, 불안한 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불안해 하시면 됩니다. 혹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는 그렇지 않는 게 좋은데, 왜냐면 불안감이라는 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의 불안감이 더 큰 파장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불안감을 표출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뭘 해야 되냐면, 약점을 체크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평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먼저 약점만 체크하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생각하는 건 별로 쓸모없는 행동이니까요. 괜히 막 불안해하거나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6평 점수로 인해서 뭐 서로를 비교하거나 대학 라인을 단정 짓지 마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대나 체대 입시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시학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6평은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를 뽑아내는 건 수능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쌤, 불안한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6평에서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와 유사한 유형을 날을 잡고 풀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를 많이 틀렸어. 고전소설의 보기 문제를 많이 틀렸어. 그러면 고전소설의 보기 문제만 날을 잡아가지고 한 30문제에서 50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루에 날을 잡아가지고 요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판단이 서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독서 영역이 안 된다, 뭐 경제 영역이 어렵다, 그러면 경제 부분의 기출 문제만 몰아서 푸시는 겁니다. 하루 동안 전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선생님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잠시 힘든 것보다 만약에 올해 안 돼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면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힘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것을 당연하게 감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들은 대부분은 못 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그 힘든 걸 잘 수용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를 표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욕이 떨어질수록 의도적으로 공부 강도를 높이려고 해보십시오. 예. 학원이 끝나고 일부러 스터디 카페를 한두 시간 정도 더 하고 오는 시기예요. 예. 요렇게 마음이 안 갈 때는, 물론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하기가 싫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안 갈 때는 몸을 먼저 컨트롤하면 마음이 나중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덥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 학원 끝난 다음에 스터디 카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 못다한 공부를 더 하고, 공부가 하루 종일 안 돼도 괜찮아. 수험생은 책상에서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잠을 자도 책상에서 해야 하고, 좌절을 해도 책상에서 해야 합니다. 책상을 떠나지 마시고 6월, 7월, 8월을 잘 견디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소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후속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